soda. Remy boys and yours. Fast money don't slow.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법? 그냥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볼까요? 이 시는 어머니와의 사별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얻은 감회, 느낌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결국은 어머니, 혈육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이라는 일상의 시간을 통해 죽음과 삶을 구분 지으며,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그러면 사별이니까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제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머니와의 사별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일상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이것도 일정 정도의 깨달음이라고 봐야 되나? 어머니, 아내, 딸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삶을 어제, 오늘, 내일, 요거 챙겨야겠다, 그죠? 자, 어머니, 아내, 딸, 이걸 어제, 오늘, 내일. 그러면 어머니가 어제, 아내가 오늘, 딸이 내일, 뭐 이렇게 되나요? 자, 일상적 시간의 세 차원과 관련지어 보여줌으로써 이것의 세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진림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볼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그럼 영원히 안 오겠네. 어쨌거나 간에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의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을 또 차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 베갯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 더 지나야 해요. 자, 내용 전개는 비슷해요. 근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상황도 바뀐 거겠죠? 계속 갑시다.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내용의 흐름을 알겠는데 마지막 요의가 조금 무슨 말이지? 쉽네요. 자, 그럼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과거 회상이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미리 뒤에 끝까지 다 한꺼번에 갑시다. 물었습니다. 습니다. 경어체 높임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 고백투, 회고투면서 고백하는 어조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법을 쓰고 있다. 평상시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병맞지죠. 내일은 언제 오나요? 내일 미래가 되겠죠. 여기서는 어린 시절이 아니까. 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건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다음날 뭡니까? 시간의 경과.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야 딱 맞는 형태거든요. 자, 결국은 직접적인 어떤 대화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얼리티,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린 시절 나와 어머니와의 대화, 내일과 오늘, 오늘과 내일에 대한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급한 전갈, 어머니께서 매우 위중하시다는 거죠. 그 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죠.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자, 어머니의 임종의 이마에, 임종의 이마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머니의 임종의 이마에 뭐 어쩌라고? 그렇죠. 둘러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임종의 이마에 둘러앉아. 하나의 문장인데 끊었어요. 그죠?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임종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어제의 것?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 삶. 얘야,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내일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소리겠죠? 내일까지 저승에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 삶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럼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인 거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를 보내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어떤 직접적인 대화 내용을 삽입해서 작품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일까지 살 수 있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께서 위로를 받고 기운을 차린 거죠. 그죠? 삶의 의욕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요. 다음날 어머니 베갯모에 사실은 임종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수실로 뜬 한 마리. 학 한 마리는 결국 뭡니까? 어머니의 분신. 결국 뭐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오늘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하룻밤을 더 지나야 해요. 자, 뭡니까? 과거 어머니와의 대화. 앞에서 처음 했던 거죠. 내일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근데 엉엉 울거나 그런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뭐예요? 감정의 절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수학으로 뚝 날아가면서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난 내일까지 산 거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더 지나야 돼요.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사별하는 어떤 임종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 현재가 되겠나요? 그리고 화자가 이제는 깨달은 거죠. 뭐예요?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왜? 깨달음이라며. 뒤에 나와요. 나가 고향에 내려가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누구를? 어머니를. 어떻게? 우리 집에는 어머니라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라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라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이게 우리 집이고요. 우리 집에 어머니라고 하는 집에 이렇게 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라는 집에 이렇게 오늘이라는 집에 아내가 있어요. 내일이라는 집에 뭐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전부 세 개가 다 우리 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려갈 이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니, 아내, 딸이라는 세대의 차이를 뭘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내, 딸, 과거, 오늘, 내일로 세대 간의 삶을 시간의 세 차원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쉽게 만나는 법, 함께 한다는 거죠. 시간의 연속성, 이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 분리된 게 아니잖아. 연속성 속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급한 정갈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늘 항상 사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재의 일상, 지금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김종철 시인의 만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래는 물론 자유시고요. 서정시이다. 성격은 상당히 감각적이고요. 제재는 어머니의 임종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 어머니와의 사별과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어떤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공간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세대를 공간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뭐? 우리 집에는 어제라는 집에, 오늘이라는 집에, 내일이라는 집에 라고 하면서 어떤 어제, 오늘, 내일을 집 안에 살고 있는 걸로, 집으로 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나와 쉽게 만난다 라고 해서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뭐하고 있다? 함께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절들이 전부 다 시간을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쓰이고 있다. 과거와 현재죠. 1년과 2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서 시간은요, 어린 시절이에요. 과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는요, 화자, 나예요. 내용은요, 오늘과 내일의 구분이 없어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고 오늘인 것 같은 어린 시절이니까. 하지만 2년에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는 주체 묻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올 수 있을까? 가지고 오늘과 내일의 구분을 생겨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져요.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현실적으로 깨닫겠죠. 근데 마지막 3년을 봅시다. 3년은 어때요? 우리 집에 어제라는 것이, 오늘이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이 함께 살죠. 오케이? 일종의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가온다. 함께 산다는 것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깨달음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의 소식 내지는 급한 전가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인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종철 시인의 만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nd I got this soda